신규 확진자는 64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순까지 대규모 모임 등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약하고도 이달까지 접종받지 못하는 약 20만 명에 대해 오늘부터 다시 예약 신청을 받습니다. 이들은 60살 이상 고령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인데 백신 물량 부족으로 다음 달 초로 접종이 연기됐습니다. 예약자들은 다음 달 5일부터 17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대상자들은 오는 30일까지 백신 예약 홈페이지나 질병청 또는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다만 상반기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예약을 하지 않았거나 예약했더라도 사전 연락 없이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번 재예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2차 접종에 주력하며 하반기 예정된 대규모 접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1,509만 8천여 명이며 인구 대비 29.4%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45명으로 14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회의에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여전히 하루 평균 400명대 중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시행되는 다음 달부터는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일상 회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음 달 중순까지는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장시간의 식사는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인수입니다. 대전에서는 한 교회와 관련해서 나흘새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검체 조사 결과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대전시는 거리두기 기준을 올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시 유성구의 한 교회. 나흘 새 이 교회와 관련해 대전 52명, 세종 8명 등 모두 60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20일 해외 입국자 1명이 확진된 뒤 가족 8명이 잇따라 감염됐는데 교인인 가족들을 통해 교회로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전시가 해당 교회 내부 46곳에서 환경 검체를 채취해 분석했더니 지하 1층 예배당과 에어컨 필터 등 7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또 확진자들의 검체를 채취해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확산 속도가 1.5배 빠른 알파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세 번째 알파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입니다. 교회와 가족 모임을 계기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대전시는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1.5단계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무흥시설, 교회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영업 제한 시간에 포장과 배달이 가능합니다. 행사 참여는 100명 이하, 종교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좌석도 20%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전시는 일주일간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미국에서는 현격하게 떨어진 백신 접종률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곳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지난 5월 미국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70%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던 바이든 대통령. 그러나 독립기념일을 열흘간을 앞두고 백악관이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성인의 65%가량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는데 현재 접종 수준으로는 70% 목표 달성을 위해선 7월 중순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4월 하루 400만 회 넘게 백신을 맞던 것과 비교해 최근엔 하루 접종분이 50만 회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청년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청년층 연령대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 의료 고문은 델타 변이로 인한 영국의 대유행 사례를 보면 5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와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층이 확진자 급증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3차 대유행의 경계에 서 있는 델타 변이
KBS 뉴스 김현순입니다. 러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 모스크바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89%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스크바 시는 백신을 접종해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순까지만 해도 8,900명대이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17,000명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러시아 전체 신규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수도 모스크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은 며칠 전 현지 언론에 모스크바 신규 확진자의 89%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모스크바 시는 오는 28일부터 백신을 접종해야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밖에 6개월 내 코로나19 완치자와 3일 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스크바 시는 앞서 지난주 서비스분야 종사자들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스푸트니크 V와 에피박 코로나, 코비박 등 세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낮은 호응으로 인해 백신 접종률은 약 13%에 불과합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잘못 가진 기대로 표현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긍정적 반응을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적대가 아닌 해결이 목표라며 외교 경로를 통한 실용적 접근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 방식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추가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직접 소통 가능성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히 대북 정책의 목표가 적대가 아닌 해결에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관여 과정에서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다며 큰 실망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로 대미 입장을 정했는데 이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하자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을 거론하며 비판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차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제재를 회피한 기관과 기업을 추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강력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관계 기관들과 추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세컨더리 제재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배경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한 것으로 진행 경과에 따라 북미 관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을 얘기했죠.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시적 인플레로 인한 성급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장기적으로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유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높은 물가 상승률은 경제 재개로 인한 소비 확대, 공급 부족, 그리고 기저효과 등이 겹쳐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이 해결되면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시적 인플레로 인해 성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지난주 열린 연방 공개시장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오는 2023년으로 앞당겨질 거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앞당겨지긴 하겠지만 신중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에 관심이 미국 연준의 이른바 긴축 시간표에 쏠리고 있는 건 지난 세계 금융위기 때의 경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시중에 뿌는 달러 규모를 줄이는 이른바 테이퍼링을 언급하자 신흥국 시장에서 순식간에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하자
브라질과 러시아, 터키 등이 줄줄이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도 긴축에 돌입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자자들이 긴축에 대비하도록 연준이 긴축 시간표를 엄격하게 원만하게 조절하고 있어 지난 2013년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은 아직